월간 스터디 첫 번째 25년도 첫 번째 1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구매를 한 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엔지니어드 가먼츠 bomber 자켓이에요. 현행 제품은 아니고요. 매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밀리터리 좋아하잖아요. 밀리터리 중에서도 어떤 디자인은 정밀 복각을 좋아하는 게 있고요, 어떤 디자인은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정밀 복각을 잘하는들 오리지널이 주는 그 힘이 있어서, 혹은 좀 재해석한 것들, 그게 더 끌리는 디자인이 있고, 저한테는 이제 후크덱 자켓이라고 그러죠. 후크덱 자켓을 제가 작년 겨울부터 살까 말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뻐 보여서 저한테는. 그 후크덱 자켓을 정밀복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을 입어보니까 그게 너무 스타일적으로 좀 편향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디자인 자체를 입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디깅을 해보면서 찾아본 게 엔가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섞였어요. 탱커 자켓이 섞여 있고, 파이어맨 자켓에 디테일이 섞여 있고, 가장 좋은 게 이제 립 부분이 이게 좀 두꺼워요. 전 이 두꺼운 립이 좋거든요. 좀 빈티지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건 제 취향입니다. 정밀복각의 대국후가 주는 그 터프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까진 감수를 못하겠더라고요. 경험 소비로서 입어보고 싶었고, 엔가 그 자체를.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이 자켓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65 필드 자켓입니다. 이건 오리지널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오리지널을 사본 품목이에요. 예전에 동대문에 그 구제 타운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처음으로 샀던 오리지널 M65 자켓이 기억이 납니다. 사이즈도 안 맞았는데 그냥 그 품목 자체가 좋아서 샀었고, 그 후로도 몇 번 샀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했는데, 이제 정착을 할 사이즈를 찾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3세대고요 오리지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도 따지고 연도도 따지고 버클 색깔도 따지고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이런 거 다 따지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파사가 좀 좋습니다. 알파사가 좀 더 커요. 알게 모르게 낑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필드 자켓이랑 품목 자체가. 근데 이쪽 아몰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제가 입어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툭 입을 수 있는 자켓이 좋아서 요새 맨날 입고 있어요. 참 잘 산 제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알든입니다. 탱커 부츠고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라스트가 있고, 발볼 사이즈도 있고, 알든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전 알든을 처음 사봤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매물로 구매한 거고요. 사실 새 상품은 구할 수가 없었고, 이 모델 자체를. 저는 알든의 많은 모델 중에서 탱커 부츠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이 코만도 소리인 게 좋았고, 가죽 질감이 코드반 레더를 좀 처음 구매해봤는데 이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알든을 구매한 건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요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저희 다 다르잖아요. 저희 다 다르고 오시는 분들도 보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을 보면 얼핏 유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얼핏. 그런 측면에서 한번 소비를 해보고 싶었어요. 상태 좋은 매물로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6.5D입니다. 이게 가장 큰 라스트거든요. 트루발란스 라스트라고 가장 큰 라스트인데, 제 발 실측이 250이에요 250, 발볼 10,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US7이거든요 근데 트루발란스 라스트는 반다운을 권장하더라고요, 브랜드 측에서도. 그래서 6.5D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윙이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하게 신고 있고요. 알든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모아보고 싶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매우 좋습니다. 제 소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킷 제가 입고 있는 거 하나를 샀고요. 파타고니아 제품이고, 렌즈 아이언 포지 플리스 재킷입니다.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고 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니트 제품을 자주 입는데, 일을 하다 보면 좀 쓸리거나 아니면 제가 뭘 들거나 하면 손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탄탄한 그런 캔버스 재킷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서울에서의 겨울인데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껴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요 재킷으로 오게 됐는데, 요 재킷도 일단 설명을 보면 작업복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작업복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찢어짐과 손상이 강하면서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캔버스 소재치고는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작업복 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이
안쪽은 저희가 플리스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팔은 넣기 쉽게 퀼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때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재킷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서 좀 자주 입었는데 보온성도 괜찮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리입니다.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이어리를 살까 찾아보다가 트러스페이퍼라는 브랜드의 다이어리인데 매장 1층에 저기 어라운드 잡지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저 잡지를 보다가 이 트러스페이퍼 브랜드에 대한 소개글이 있었어요. 창작자들을 위해서 창조와 영감을 위한 문구류들을 제작을 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기계적인 정교함보다는 수작업의 느낌을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샀는데 생각보다 종이 재질이 되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토모에리버라는 만년필 전용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참에 만년필을 사보자 해서 파버카스텔의 만년필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파버카스텔의 샤프를 사서 애지중지 잘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또 파버카스텔의 만년필을 한번 사봤는데 만년필이 관리만 잘하면 잉크를 이렇게 계속 충전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파버카스텔이 정식 등록된 바로는 최초의 연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스테이들러인가? 거기가 최초라고 하긴 하는데 월런 우드 색상의 펜대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번 잘 써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소비 제품은 이 펜 홀더인데요. 이게 트래블러스 컴퍼니라는 스테이셔너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평소에 출퇴근길에 책을 좀 읽는데 그때 가끔 줄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마음에 드는 구절에. 근데 그때마다 약간 가방에서 펜을 꺼내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펜홀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구경을 하다가 이 펜홀더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귀여운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네,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소비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귀여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좀 저희 제품 좀 몇 개 사고 소비가 많지 않은데 너무 이 품목에 대해서 좀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도 또런드 스톤이라고 또 불릴 것 같긴 한데 소재가 다르고 일단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스타우트 브라운을 너무 잘 신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잘 묶기도 하고 근데 검은 계열의 색상도 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거여서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고 샤라 고맙다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 전해주고 이 누벅이 주는 소재가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스타우트 브라운보다 좀 데미지의 표가 잘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금방금방 색깔이 변하면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신어지는 맛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려요. 이런 느낌을 분명히 또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승원님이랑 그냥 하바티 잠깐 구경 갔는데 토드백을 예기치 못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DP 돼 있을 때가 DP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두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에스닉한 그런 패턴으로 있길래 이쁘긴 한데 자주는 못 들고 다니겠다 싶어서 패스하려는데 직원분께서 이건 뒤집어서 이건 패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DP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복장이 단조로우니까 이런 걸로 뒤집어서 쓰면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좀 많이 샀는데 이게 좀 이름이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레드 프라이빗 트래블이라는 백팩 브랜드입니다. 구매 예정이 없었는데 리퍼브 제품을 할인율이 폭이 좀 크길래 이것도 예기치 못하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나일론 소재인데 가공을 해서 약간 쭈글쭈글한 나일론? 그래서 되게 매력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수납력도 괜찮아서 잘 메고 있습니다. 지갑을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올라카피탄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사장님이 멕시코에서 가죽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구매한 이유가 내가 이거를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라카피탄 건데 처음에 배달 왔을 때 생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생 가죽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배달이.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때도 막 이렇게 혼자 펴지고 굉장히 짱짱한데 이게 길들이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이. 그래서 막 이렇게 손톱으로 찍으면 이렇게 자국도 남고 그런 에이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지갑도 좋아할 것 같아서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는 더블 RL 파카입니다. 헤비다운 하면은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입었을 때 되게 가볍더라고요. 근데 왜 가벼운지 봤더니 충전재가 풀리더라고요. 충전재가 풀리임에도 착용감이 좋고 WRL이라는 브랜드에 신뢰가 있어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헤비다운 파카의 착용감을 조금 더 개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사본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게 40년대 US 아미 M41 마운틴 파카인데요. 이뻐서 샀습니다. 무거워서 입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40년대 옷인데 지금 봐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었을 때 실루엣도 이뻤고요. 뭔가 SEW의 헤비 다운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오면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다. 다운을 넣어서 가벼우면서 이런 형태감을 유지하면은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저는 균형이 잘 맞는 헤비 아우터로 좀 마음에 들어서 사뒀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약간 핀가? 네. 제육국 같은 게 묻어있는 데가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걸 누가 사나 싶으면 저희 같다. 그리고 신발을 하나 샀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벗긴 싫고. 네, 신발을 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옷들은 저는 이제 선뜻 이런 옷을 제일 그냥 선뜻 사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브랜드 옷은 살짝 망설이고요. 뭘 만든다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꺼내서 쓰는 행위랑 비슷한데 점점 고갈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브랜드를 이제 한 번씩 또 사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신발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사리사욕 아닌가 싶어서 이제 최우순위로 밀어두게 되는데 이제 범규 씨의 그 말이 좀 타당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손님들이 신는 신발을 보면은 그에 맞는 바지가 떠오르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경험해보는 게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특히나 이제 바지를 만들 때 그런 시류에 맞는 신발에 맞는 바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은 작년에 사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뻐 보여서 올해는 못 참으셨어요. 네, 1년 참으면 됐잖아요. 1년 지나도 생각나면 참. 1년은 참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버샵에 270 사이즈 한 족당 남아있더라고요. 전 사이즈 품절에.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서 그냥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고 재밌고 세상 속 시끄러운 일 많은데 그냥 이런 데서 그냥 한 번씩 가볍게 즐거우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제 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새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퇴근할 때 항상 듣는 게 있거든요. 김창완의 저녁바람이라고. 김창완 DJ님을 이제 아저씨라고 칭해요. 그 청취자들이. 저도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창완 아저씨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거든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 뭐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 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루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어른 같아요. 어른. 정말 좋은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도 들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저보다 나이대가 있으세요. 그분들의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냥 별거 아닌 소소한 보통의 그들의 하루들 이런 걸 듣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까지 그냥 꽂아놓고 다 듣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아저씨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앨범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맥밀러의 벌루너리즘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4호 앨범이고요.
맥밀러가 서클즈 4호 앨범으로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서클즈가 4호 앨범이고 그 전에 나왔던 게 유작인데 스위밍인데 저는 유작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 맥밀러랑 가수를. 근데 스위밍 그 노래 너무 좋게 들었는데 또 4호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서클즈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두 번 다시 맥밀러 음악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가사를 보면 죽음을 염두에 둔 가사가 정말 많아요. 스위밍 타이틀곡 앨범에서도 뮤비 시작이 본인 관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뭐라고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메멘토 모리? 약간 자신이 죽을 걸 기억해라. 딱 그러니까 뭔가 더 좀 와닿더라고요. 그 맥밀러랑 가수가. 그리고 보통 가수 추천할 때 한두 곡 좋은 곡을 추천드리는데 맥밀러는 앨범 단위로 추천드립니다. 그 스위밍을 먼저 듣고 서클즈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3부작으로 나올 예정이었었는데 스위밍이 나오고 서클 나오고 스위밍인 서클이라고 해서 약간 원을 그리며 헤엄치다? 이 메시지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26살에 운명을 달리하셔가지고 더 와닿아요. 그 가사를 보면 거의 유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컨텐츠로 러브레터라는 유명한 영화를 좀 보고 왔는데요. 이게 1999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개봉이 계속 몇 번을 걸쳐서 한 것부터 저는 그것도 되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옛날 쇼룸에 이게 DP로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처음 그렇게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여기 주인공으로 나왔던 나카야마 미호님이 부고를 소식을 듣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재개봉을 1월 1일 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못 보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보게 되었는데, 일단 이 영화에 하면 떠오르는 그 약간 전설적인 철원에서 안부 인사하는 씬이 있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장면이, 그것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그 거의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새나 이런 안경 같은 이런 게 모르게 전혀 이런 헤어스타일이랑 어색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해도 되게 센세이셔널 느낌을 받았고, 그 영화의 그런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랑 그 노스텔지어 같은 느낌이 살짝 되게 느낌이 좀 좋았던 영화인데,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 OST죠. 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합이 좋았어서 이런 영화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한국사의 큰별 최태성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역사에 큰 흥미가 없었어요. 좀 뭔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걸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뭔가 큰 흥미를 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냥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들렀다가 이 역사의 쓸모라는 제목에 밀림을 느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같이 역사에 흥미가 없었던 분들도 그냥 술술 읽히는 내용들이었고,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주는데 뭔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도 있었고 반면교사 삼을 만한 인물들도 있었는데, 저보다 앞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현 시대에 내가 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역사를 알고 건강한 생각과 상상을 한다면은 그런 작은 시대의 정신들이 모여서 역사의 발전 방향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아가지고 역사의 쓸모 시리즈가 2개 있는데, 이게 2번째로 나온 책이고 이게 처음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이것도 구매를 해서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컨텐츠로 세컨 매거진이라고 일본 잡지가 있는데 라이트닝 아카이브라고 빈티지 아카이빙을 고증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잡지사라고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잡지가 다 있어요. 거의 뭐 데님, 아웃도어, 밀리터리, 저는 그런 게 다 이제 보면 재미도 있고 참고도 많이 되고, 일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이렇게 지독하게 보존하고 히스토리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뒀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폐간된 게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광고에 뜨더라고요. 국내에서 2권 이상 사면 뭐 무료 배송해준다? 근데 주문을 하고 2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주문을 받고 만들어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요새 재발간을 해서 그동안 못 샀던 그것들을 딱딱 사서 채워놨거든요. 아무튼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 모델을 이 책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꺼내자마자 이게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와이프한테 이거야 이러면. 아무튼 스카이라이너. 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옷이라는 게 단순히 휘발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책을 보면.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옷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무작정 이게 부럽고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책입니다. 성길님이랑 주말에 뭐 할까 이제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저희 손님 중에 준성님이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영화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립니트에 셔츠를 레이어링 한 게 이뻐서 저희 SW 립니트를 사오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진을 서칭해 봤는데 오펜하이머 주인공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영상미도 좋아 보이고 그 옷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시간대도 안 맞고 장소도 좀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 맞을 때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일단 뒤로 밀어두고 일단 영화를 보기로 했으니 영화관에 있는 하얼빈 영화를 봤습니다. 하얼빈 영화랑 이거 두 개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얼빈 영화도 저는 이제 옷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밀리터리 우리 같은 이 현빈이 목 끝까지 올린 목 끝까지 올라가는 그 하프코트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박력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밀리터리 울 소재로 이번 겨울에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영화가 막 웃긴 포인트가 있고 클리셰가 별로 없는 영화였거든요. 그냥 쭉 묵직하게 감정선을 유지해 가면서 마지막에 그 먹먹한 게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오른쪽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 옆에서 우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약간 묘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이 책은 제가 이제 산지도 몰랐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제목이 좋아 보였나봐요. 때마침 있길래 주말에 휘리릭 읽었는데 짧은 이야기인데 되게 강렬했고요. 불편함을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의 본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실화 바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군데 추천을 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서, 첫 번째는 현대음률이라는 LP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즈 매거진에서 백현진님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현진님이 자주 가는 LP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LP바인데, 백현진님의 인터뷰 영상을 거기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소개 글을 보면은 한국 대중음악 전문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면은 한국 가요들을 되게 많이 틀어줘요. 이소라님의 음악이라던가 유재하님의 음악이라던가 이런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는데, 그런 음악들이 저희 취향과도 되게 잘 맞았고, 그 사장님이 선곡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영상에서 백현진님이 그 사장님이 LP를 고르는 뒷모습을 보는 게 재밌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이랑 가까우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브라운하우스 연남이라는 카페인데, 사실 여기는 제가 작년 겨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셨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다시 갔는데 되게 겨울에 잘 어울리는 카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들어가 보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디터람스 작업실의 따뜻한 버전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단호박 치즈케이크가 있는데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어서 그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맛집 하나 빠르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 해화동 로터리 쪽에 해화초등학교 근처인데 명륜 손칼국수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딱 2시간, 하루에 2시간만 영업을 하시고요. 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주말은 다 쉬시고 칼국수가 일단은 그 수타로 제작이 돼서 어느 부분은 굉장히 얇고 어느 부분은 또 두툼하고 한데 그게 되게 식감적으로도 맛적으로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꼭 수육을 꼭 시켜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국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추천드리고 싶은 맛이어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WR의 그 파카를 샀던 모이치샵 세컨핸드 샵을 추천드립니다. 물레에 위치해 있고요. 최근에 갔었던 쇼핑하는 장소 중에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곳입니다. 사장님께서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마켓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렉 하시는 옷들의 감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가고 싶은 저는 이제 거기를 갔다가 브런치를 주말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솔트앤페퍼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도 또 한 번 갈 만큼 괜찮았었고요. 아마 주말 코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레동 자체가 조금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사람 많은 동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몇 군데 이렇게 코스를 짜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동네 같아요. 예,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25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아직 덜 익숙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갔네요. 예. 아무쪼록 남은 1월 잘 마무리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2월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